이번 원해방정식까지 범위에 해당하는 대단원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6페이지부터고요. 166, 167은 다 푸셔야 돼요. 그리고 뒤쪽에 가서는 이제 한 4문제 정도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166페이지 1번 보시면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y는 x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점이면 x좌표, y좌표가 같겠죠. 그 점의 좌표를 a,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a. 그랬을 때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뭐 AP 길이나 BP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씩 세워가지고 정리하시면 A 값이 나올 텐데 어차피 좌변, 우변 둘 다 루트 나올 거니까 제곱해서 없애주도록 하죠. AP 제곱은 BP 제곱이라고 쓰고 값을 구해보면 될 텐데요. 일단 AP 제곱은 A-2의 제곱, B-1의 B가 아니죠. A죠. 그쵸? Y좌표도 똑같이 A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BP 제곱은 A-4의 제곱 더하기 A-5의 제곱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은요. 쭉 전개하시면 돼요. 2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가 될 거고 우변은 역시나 2a 제곱 마이너스 18a 더하기 4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2a 제곱 2a 제곱은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a 값을 좀 더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12a는 36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a는 3이다. 그럼 우리가 찾는 점의 좌표는 a, a였으니까 얘가 3,3이었다는 게 되죠. 그래서 답은 3,3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2번이요.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이라고 했으니까 뭐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AB 길이 구해보죠. AB 길이는 이제 루트에다가 A-5의 제곱 더하기 A-1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최소가 돼야 돼요. 얘가 최소가 되려면 뭐가 최소여야 된다? 루트 안에 있는 거 얘가 최소면은 당연히 루트 씌워놔도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저 밑줄 친 부분을 FA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 전개하셨을 때 2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26이 나오니까 완전 제곱으로 바꿔주시면은 2에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거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뭐가 오는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린 언제 최소가 되냐 그것만 궁금한 거고 언제 된다? A가 3일 때 최소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A값은 3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직각삼각형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당연한 순서죠. 그래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 위해서 얘는 왜 색이 채워져 있을까요? 그냥 하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C가 90도니까 여기를 C라고 할게요. 여기가 90도. 그럼 여기는 A라고 할까요? 여긴 B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요 점의 좌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계산해주면 끝나거든요. 그쵸? A도 나와 있고 B도 나와 있고 C도 나와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바로 씁시다. 그러면은 자, AB의 제곱은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계산하시면 되죠? 일단 AB의 제곱 계산하시면 50 나오죠? 그쵸? 요 정도는 암산 빨리빨리 하실 수 있으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AC 제곱은요 4 더하기 K-5의 제곱이 될 거고 BC 제곱은 9 더하기 K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일단 오른쪽 거 전개축 해보시면요 2K 제곱 마이너스 10K 나올 거고 플러스 25에다가 13 더하면 38이죠. 그러면은 넘겨주셨을 때 2K 제곱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12는 0이다. 따라서 K 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 근데 문제에서 K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인수분해를 하든 뭘 하든 K값을 직접 구해야겠네요. K는 6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K값은 6과 마이너스 1이 있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과 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러면은 첫 번째는 공식 쓰는 게 첫 번째입니다. 공식. 자,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 그러면은 3, 2 쓰시고 A 2,4, B는 5, 마이너스 1 하면은 우리가 찾으려는 요 C라는 점은요. 일단 분모는 3 빼기 2가 될 거고 3, 5, 15 마이너스 4, 3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해주시면은 C 좌표 11, 얼마다?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쵸? 그럼 끝났네요. C와 원점 사이 거리면은 따라서 11 루트 2 하면 그냥 끝나죠. 그쵸? 루트 11의 제곱 더하기 11의 제곱이니까 2루트 11이란다. 루트 11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이거 구하실 때 선분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 C를 구해야 되죠. 그쵸? 그럼 A로부터 3칸, B로부터 2칸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은 B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요런 느낌이죠. C라는 점은 바로 여기 있는 점이 될 거예요. 그래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되겠죠. 그럼 A가 2,4고요. B는 5,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여러분 이 점 좌표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X 좌표가 A에서 2였다가 B에서 5죠. 그러면은 요 점의 X 좌표는 3만큼 커져서 8이 될 겁니다. 그럼 C는요 또 3만큼 커져서 11이 돼요. 그 다음 Y좌표 보시면은 4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만큼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도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 다음도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A, B, C 한 직선 위에 있고 요 길이 전부 같죠. 그러다 보니까 X좌표도 이제 같은 양만큼 변하게 되고 B좌표도 같은 양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기울기가 같다 뭐 이런 거랑 연결이 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네. 뭐 여튼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OC 길이 원점과 C 사이 거리는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5번 바로 갈게요. 두 점에 대해서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PQ라 하자. 뭐 구하셔야겠죠? 3대 1로 각각 내분하고 외분하는 점이네요. 그럼 P점은요 3 더하기 1하면 4가 되고 9 마이너스 5 다시 27 더하기 5 해가지고 P점의 좌표는 1,8이라는 거. 그리고 Q점은 3대 1 외분점이죠. 그럼 3 빼기 1하면 2고요. 3, 3은 9 더하기 5 해주시고 다시 2분의 3, 9, 27 마이너스 5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Q점의 좌표는 7,6 아니죠. 11이죠. 아이고 7,11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라고 했으니까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중점 M의 좌표는요 PQ 좌표 평균 해주시면 되죠. 4, 2분의 19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요게 바로 A, B죠. 그러면은 A는 4, 9, B는 2분의 19네요. 따라서 우리가 찾으려는 AB 값은 4 곱하기 2분의 19니까 38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에서 각각의 중점을 PQR이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사실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A, B, C 여기 1,3 B는 마이너스 3,7 C는 8,11이죠. 그랬을 때 A, B, B, C, C의 중점 여기를 P, 여기를 Q, 여기를 R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삼각형 PQR
파란색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건데요. 물론 이거 PQR의 좌표를 각각 구해줄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지금 주어진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해볼게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그쵸? 그거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일단 A에서 그은 요 중선, 그리고 B에서 그은 중선, C에서 그은 중선, 이렇게 중선 쭉 그립시다. 그랬을 때 요 한 점에서 만나죠. 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이게 바로 무게중심 G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관찰을 해보죠. ABC의 무게중심이 G예요. 그런데 뭐다? PQR의 무게중심도 뭐가 되겠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PQR의 무게중심도 똑같이 G가 되겠죠. 이걸 뭐 보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점 PQ의 중점을 볼게요. PQ의 중점이 아니라 이 점이 선분 PQ의 중점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PQ가 AB와 BC의 중점이기 때문에 각각 중점이기 때문에 어떤 거 쓸 수 있냐면요. 지금 이 삼각형 그리고 이 삼각형 서로 닮음이죠. 닮은 비는 1대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R의 길이의 절반이 이 길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CR 길이의 절반이 얘가 되니까 이 길이 같죠? 그럼 당연히 이 길이도 같겠죠. 그러면 이 점은 이제 PQ의 중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점은 QR의 중점이고요. 이 점은 PR의 중점이에요. 그러면은 요 세 개의 선이 결국에 또 중선이 되기 때문에 삼각형 PQR에서 세 중선의 교점은 다시 G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좌표 도입해가지고 증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나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나 일치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 PQR 각각 좌표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G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ABC 좌표의 평균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BC X좌표 더해서 3으로 나누시고 ABC의 Y좌표 더해서 이거 8,11이죠? 네,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게중심의 좌표는요 얼마가 되죠? 2,7이 됩니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선분 AB, BC, CA 이 삼각형의 세 변을요 같은 비율로 내분하거나 같은 비율로 외분한 그런 점들을 이어가지고 삼각형 만들었을 땐 무게중심이 똑같이 일치하게 된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좀 그래도 다른 삼각형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각 변을요 제가 뭐 1대 2로 내분을 해봅시다. ABC 삼각형 ABC의 각 변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 1대 2, 1대 2 그 점의 좌표를 각각 PQR이라고 해볼게요. Q는 좀 더 오른쪽에 있어야겠구나. 여기 Q 여기다가 R을 잡죠. 똑같이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랬을 때 요 삼각형 PQR이랑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일치합니다. 네, 삼각형 ABC랑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성질들을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는 7번 볼게요. 직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직선은 두 번째 직선에 평행하고 또 세 번째 직선의 수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직선의 평행 수직을 통해서 이제 A, B 값을 찾아라 라는 거겠죠. 그럼 먼저 첫 번째 평행 조건 이용을 해봅시다.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겠죠. 그쵸? 그러면은 x 더하기 3y 마이너스 2는 0. 요거 마이너스 x 더하기 ay는 0 얘랑 평행하다고 했죠. 자,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 두 번째 식을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볼게요. 그럼 x 마이너스 ay는 0이 되니까 왜 이런 거 해줬냐? 지금 여기 똑같이 맞춰줄라 그래요.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려고. x 똑같아졌죠? 그러면은 그 뒤에 y의 개수도 같아야지 평행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첫 번째 직선, 그런데 기울기가요,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쵸? x 더하기 3y 마이너스 2는 0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직선 ax 마이너스 by 더하기 3은 0,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이 세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3이 돼야 돼요. 그래야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수직이 되니까. 자, 그럼 봅시다. 요거 a가 아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죠? 그럼 y는 b분의 마이너스 3x 모시기,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게 되니까 어떤 값이? 기울기 값이 3이다. 그러니까 요 b분의 마이너스 3이 3이다.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b-a의 값 구해주시면요, b-a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2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페이지 벌써 다 했네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8번입니다.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지나고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보죠.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외분하는 점이니까 그 점은 여기 찍히겠네요. A 쪽에 더 가깝게 찍히겠죠? A가 3,7, B가 4,9. 그럼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은 여기 있겠죠? 그 점 제가 편의상 P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1대2 외분이니까 A가 BP의 중점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P의 좌표 그냥 바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X좌표는 2가 될 거고 Y좌표는 5가 되겠죠? 그래야지 중점이 3,7이 나오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이래요. 그러면은 요 직선이 수직이니까 당연히 기울기 조건을 써야겠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직선 AB의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x1 커질 동안 y2 커졌으니까 기울기 2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점 2,5를 지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인 직선이니까 이거 금방 나오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리고 2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6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ax 더하기 2y 더하기 b는 0꼴로 쓰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줄게요. 마이너스 2y는 x 마이너스 12, 따라서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2는 0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개수 비교해 보면은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1 더하기 144니까 145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8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9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을 꼭지점으로 한 직사각형이 있고요. 두 직선에 의해서 직사각형 OABC 넓이가 3등분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자, 편의상 A가 B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B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72죠. 직사각형의 넓이가 72니까 넓이 3등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넓이 24, 그리고 가운데 끼어있는 평행사변형 넓이도 24, 그 밑에 있는 사다리꼴 넓이도 24,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맞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자, 지금 제가 A가 B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평행사변형에서
지금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6이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 라는 건데 이 길이는 4가 돼야겠죠. 6 곱하기 4에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24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지금 같은 x값에 대해서 위에 있는 직선이 아래에 있는 직선보다 y값이 4만큼 더 크죠. 그러면은 a-b는 4가 되겠다. a와 b의 차는 4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 요렇게씩 세워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세울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가운데 끼어있는 평행사 변형은 봤으니까 밑에 있는 사다리꼴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사다리꼴 보시면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24죠. 그러면은 저거 가져와서 풀어봅시다. 사다리꼴의 넓이가 24다. 자, 요 밑쪽에 있는 길이 6이죠. 그리고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일단 이 높이죠. 저 높이는 x에 6 넣었을 때 y는 x 플러스 b에다가 x에 6 넣은 값이니까 b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예요?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그냥 b가 되겠죠. 따라서 요 넓이 어떻게 구하실 수 있냐면은 요거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b 더하기 b 플러스 6이다. 요게 24라는 거죠. 그러면 2b 플러스 6은요 8이 되겠네요. 따라서 b는 1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 a-b가 4라고 했으니까 b가 1이면은 a는 5겠죠. 끝났네요. ab 값은 그냥 5가 됩니다. ab 곱한 값은 5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이것도 나름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평행사 변형 넓이 구하는 방법,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좀 그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점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식 세워주시면 되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점에서 첫 번째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요 루트 2분의 이제 뭐 절대값 생각하면서 계산하시면은 2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그냥 4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2분의 4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루트 1 더하기 4하니까 5가 될 거고 2,3 대입을 해주시면은 절대값 a-4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 이거 정리하시면 끝나겠네요. 자, 일단 요 좌변이요 요거 2루트 2죠. 그러면은 절대값 a-4는요 양변에 루트 5 곱해주시면 2루트 10이 됩니다. 그럼 a-4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니까 a는 4 플러스 2루트 10 또는 4 마이너스 2루트 10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찾는 실수 a 값들이고요. 이 두 개 합을 구하면 끝나겠죠. 그럼 두 개 더해주시면 2루트 10 사라지니까 남는 거는 8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11번 볼게요. 원점에서 주어진 직선까지 거리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쓰려고 봤더니 막 x랑 y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자, 그럼 정리해서 씁시다. 먼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3x-kx니까 3-kx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어줄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ky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1, k 플러스 1y 마이너스 k 플러스 1y가 되겠죠. 더하기 2는 0이다. 그럼 원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요 루트 3-k 제곱, 이거 그냥 k-3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 붙여주시고 x, y에다 00 대입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저 복잡한 부분 다 사라지고 남는 거는 분자가 2밖에 없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찾는 거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최대가 돼야 된다고 했죠. 보시면 이거 분수꼴로 되어 있는데 분자는 고정되어 있어요. 분자는 그냥 2죠. 그쵸? 분자는 그냥 2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는 최소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분모가 최소여야지 이 전체 값이 최대가 되겠죠. 분모가 최소란 얘기는 결국에 저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최소면 끝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바뀝니다. 제가 저 안에 있는 값을 fk라고 두면요, 요거는 k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그 2차 함수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최소값만 구해주시면은 끝나게 돼요. 그럼 2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10이 되고요. 그쵸? 요거 2로 묶어주시면 k-1의 제곱이고 플러스 8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fk가 이 함수 y는 fk가 이렇게 생겼고 언제 k가 1일 때 최소값이 8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fk는 최소값이 8입니다. fk의 최소값은 8이다. 그때 우리가 찾으려는 위에서 거리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이거 언제 최대가 되냐? fk, 저 루트 안에가 8일 때, 따라서 루트 8분의 2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2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거리의 최대값은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은 12번 가도록 할게요. 바로 밑에 있네요.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우리 이제 많이 봤죠? 이거 완전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적당히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우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거 12-k가 되겠죠? 그쵸? 요거 정리하는 거는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원이 되래요. 원 아닌가? 이미 원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만 있을 때 모든 k값에 대해서 얘가 원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k가 12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k가 막 13이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이 분명히 r제곱, 반지름 제곱인데 그게 음수가 돼버리면은 안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k가 12가 돼서도 안 돼요. k가 12가 되면 오른쪽이 0이죠? 반지름이 0인 원? 안 되죠. 반지름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반지름 제곱도 0보다 크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12-k가 0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k 값은 12보다 작은 실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k의 범위는 12 미만이다. 이렇게 해주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 쉽게 끝났으니까 13번 갈게요. 주어진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현 A, B의 길이가 4일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 R 값을 구해라. 자, 현의 길이, 요거 우리 원 중단원 문제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려나요? 자, 원 그려볼게요. 원 그리고 직선 대충 그립시다. 요렇게. 그래서 x-2y 플러스 5는 0이다. 원의 중심은 지금 여기서 원점이죠. 반지름 R자리예요. 그랬을 때 요 서로 다른 두 점 A, B라고 하면은 이 현 A, B의 길이가 4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뭐 하랬어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현의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했죠. 그럼 요 길이 같고, 그럼 중심에서 A나 B점까지 당연히 반지름 쭉 그어주시면 나오게 되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거 길이 하실 수 있죠? 현 AB의 길이가 4니까 그 절반은 2가 될 거고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자, 요거 그냥 바로 구하실 수 있죠? 저 길이 D라고 하면요, 루트 5분의 5가 되니까 요 길이 루트 5가 되네요. 그러면은 요 길이, 반지름의 길이는요, 반지름 길이 어떻게 된다? 빗변의 길이가 되니까 R의 제곱은 5 더하기 4에서 9가 되죠.
따라서 반지름 R값은 3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갈게요. 14번 위에 있네요. 주어진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 찾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연립해야겠네요. 그쵸? 연립해가지고 그 교점의 x좌표들을 조금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야지, 그러니까 두 교점을 찾아야 그거를 양 끝점으로 하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찾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해줄 거는요, 일단 주어진 원과 직선을 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립하기 전에 이거 좀 바꿔놓고 갈게요. 요 직선 y는 2x 플러스 1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대입하기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줄게요. y제곱 마이너스 8y니까 y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같아지게 만들려면 마이너스 19 해주면 되겠네요. 요렇게 해주면 이제 위의 식이랑 같아지죠. 굳이 우리가 x까지 완전 제곱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y에다가만 대입할 거니까 여기는 y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1을 넣어준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계산하셨을 때 x제곱 더하기 7x 되고 더하기 4x 제곱,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은 0. 그래서 남는 식은요, 5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x값이 두 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죠. 또는 x는 2. 자, 그랬을 때 이 x값을 알았다는 거는 결국에 주어진 원과 직선의 교점의 x좌표 알았다는 거고, 그 y좌표는 어떻게 찾는다? 주어진 직선에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직선에 대입하시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여기 대입하란 얘기예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값도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2면은 y값은 5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찾은 그 두 교점의 좌표가 이미 나온 겁니다. 두 교점의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2,5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으려는 원, 그냥 정말 기본 문제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찾으려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지름의 양 끝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2,5입니다. 그럼 원의 중심 찾을 수 있죠. 원의 중심은 요 지름의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2가 되겠죠? 그쵸? 끝났네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냥 원의 중심의 좌표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2라고 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이것도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뒷장에서는 16번 그리고 17번만 볼 건데요. 16번에서 일단 직선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원위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식 두 개 세우면 되겠네요. 그럼 식 두 개에서 AP에 대한 관계식도 두 개가 나올 거고, 연립하면은 AP 값 나오겠죠.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주어진 직선과 이차함수가 접한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은 접하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은 0 쓰시면 돼요. 그럼 2x제곱은 ax 더하기 b가 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도 0이 되겠죠? 그럼 판별식 쓰셨을 때 a제곱 더하기 8b가 되고요. 요 값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8b는 0이구나. 이렇게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았어요. 자, 두 번째는요. 직선이 원에 접한대요.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대입해가지고 판별식은 0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요,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게요. 원이 중심이 0,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짜리죠. 그러면은 주어진 직선이랑 중심 사이 거리, 요거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b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접하기 때문에 요 값 d랑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절대값 b 플러스 1은요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될 텐데, 이 상태로는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죠. 양변 제곱을 해줍시다. 여기 제곱, 여기 제곱하면은 이제 귀찮았던 그 절대값과 루트가 동시에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은 남는 건 얘만 남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죠. 그럼 옆에 구했던 거랑 연립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긴 합니다. 자, 요 식이랑 요 식 이용해가지고 a, b 값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식에서 요거 a제곱은 마이너스 8b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 오른쪽에 있는 요 a제곱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요거 대입하면은 이제 뭐만 남나? b에 대한 식만 남는 거예요. 요거에 마이너스 8b 더하기 1이다. 그럼 b제곱 더하기 10b는 0이죠. 그럼 b로 묶어주면은 b에 b 더하기 10은 0이니까 이거 b는 0 또는 b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b는 0 또는 b는 마이너스 10이다. 자, 그럼 b가 0일 때 a 값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b가 0일 때는 a도 0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경우 b가 0이다. 그럼 a도 0 되네요. 근데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가 0일 수는 없겠죠. 그쵸? b가 0이면 a가 0이 되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우리가 찾는 경우가 될 거고요. b가 마이너스 10일 때 a제곱은 마이너스 8b니까 80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끝났죠. 문제에서 원한 게 뭐였냐면요, a제곱 더하기 b의 값을 궁금해했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는 그냥 70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굳이 뭐 a 값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16번도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17번 점과 원 위의 점을 지나는 직선 AP의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그리면은 편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요 그림 그려주실 건데, 원을 그려보죠.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8이라는 요런 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이 너무 크네. 조금 작은 걸로 그립시다. 이렇게 됐다. 자, 그리고 요거 반지름이 3루트 2짜리 원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8,0은 한참 왼쪽에 가 있겠죠. 한참 왼쪽에 여기가 마이너스 8,0 A점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점 A와 원 위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는데, 제가 뭐 원 위의 점 P를 여기다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AP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기울기가 최대일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좀 더 올려볼까요? P점이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AP 기울기는 이렇게 되죠. 그렇다고 얘가 최대는 아니죠. 아직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언제 최대가 되느냐?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 AP라는 직선 AP가 원에 어떻게 될 때? 접할 때, 직선 AP가 원에 접하게 될 때, 그때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접할 때 직선 AP의 기울기가 최대가 돼요. 그쵸? P 옆에 아무리 다른 점 찍어봤자 저것보다는 기울기가 작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AP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 기울기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랬어요? 제가 요거 중심이랑 이런 식으로 접선이 나오면은 중심이랑 접점 연결해가지고 요런 직각삼각형 만들어줘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파란색 직각삼각형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길이 이제 표현을 해줄 건데, 원의 반지름이 3루트 2죠? 그럼 요 길이, OP 길이 3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a가 마이너스 8,0이니까 이 파란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길이가 8짜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P 길이가 나오죠. AP는 루트에다가 64 빼기 18이니까 루트 얼마? 46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거 뭐 편의를 돕기 위해 그냥 이거를 도입하도록 하죠. 우리가 전에 원에서 비슷한 문제 풀었을 때는 제가 이거 그냥 뭐 도형의 닮음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좀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요거는 탄젠트 이용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그 151페이지 14번 참고하시면 좋아요. 151페이지 14번 참고하시면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파란색 삼각형에서 제가 요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요 각을 세타.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는요, 직선 AP의 기울기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직선 AP는 저 파란색 직선 AP예요. 파란색 직선 AP의 기울기, 그게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근데 그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구한다? 이 직각삼각형, 파란색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23분의 3 루트 23으로 계산이 끝나게 되죠. 되셨나요? 되셨길 바라면서 이런 그림들은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17번도 끝났고요. 이제 다음 장 169페이지로 갈게요. 여기서는 23번이랑 24번만 풀어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해라. 얘는 조금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세 직선, 첫 번째 직선은 y는 x고요.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요. 세 번째는 네, 그냥 이거 이렇게 쓸게요. 아니다, 얘도 바꿔 쓰자. 뭐 일단 k가 0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k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y는 k분의 5x 마이너스 k분의 1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직선이 있어요. 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이래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두 개의 직선부터 그려봅시다. 일단 y는 x, 이게 y는 x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 이건 연립하면 나오죠. 뭐 이건 쉬우니까 금방 할게요. 1,1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여기다가 이제 직선 하나를 더 그린다는 얘기예요. 요 직선. 그쵸?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빨간 네모친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쵸?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겨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쵸? 그래서 적당히 저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으면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삼각형을 이룬다라는 거의 의미인데, 이 직선이 항상 삼각형을 이루도록 그려지는 거는 아닙니다. 자, 어떨 때 안 되냐?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어떤 경우 있냐면은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날 때,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날 때, 그러니까 세 개 직선이 모두 다 저 1,1이라는 직선을 지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안 되죠.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 빨간색 네모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바로 우리가 찾는 첫 번째 k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요, 1번 경우라고 할게요. 1번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주어진 직선이 1,1을 지나야 되니까 5-k-15는 0이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두 번째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만약에 저 직선이 y는 x에 평행하거나 아니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평행하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이 세 직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요렇게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평행한 경우에는 그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물론 세 직선이 평행해도 안 만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미 요 두 직선은 평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적어도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그럼 여기서 첫 번째는 저 직선 y는 k분의 5x 마이너스 k분의 15, 저 녀석의 기울기가 1일 때가 있겠죠. y는 x랑 평행할 때고,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평행할 때,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는 k 값이 5가 나오고 두 번째는 k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가 찾는 실수 k 값은 어떤 게 있다?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일 때, 5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그럼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요, 5랑 마이너스 5 어차피 더하면 0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0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는 첫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그 경우에는 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24번으로 갈게요. 마지막 24번. 원이 x축과 두 점에서 그리고 y축과도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요. 그랬을 때 a, b, r의 값을 정해라, 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일단 원을 한번 그려보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그림을 그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냥 식으로만 계산해서 풀리는 문제들은 쉬운 문제들이죠. 자, 이런 원이 있고요. 뭐 중심은 a, b라네요. 반지름은 r이고, 네,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x축 그리세요. 네,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두 점 지금 좌표가 마이너스 2,0이랑 4,0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 다음에 y축과도 만난대요. y축과도 두 점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4니까 y축은 그쵸,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뭐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당장은 얘기할 수 없지만 뭐 일단 이렇게 y축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그린 다음에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원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x축, y축을 설정해 준다. 이런 순서로 생각해 주시는 편이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y축과도 두 점에서 만나는데 2 플러스 2 루트 3이 위일 거고요. 당연히 2 마이너스 2 루트 3이 아래쪽이겠죠. 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실수 a, b, r 값을 구해라. 자,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죠. 뭐다? 현의 수직이 등분선. 자, 선분 AB, 그러니까 이 선분이죠. 요거 결국엔 현이잖아요. 그럼 이거의 수직 이등분선은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나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A 값이 나옵니다. A 값. A 값 어떻게 구해요? A는 마이너스 2와 4의 평균이 되겠죠? 그쵸? 왜냐면 지금 이 점의 좌표가 1이잖아요. 마이너스 2와 4의 평균 1이죠. 그 점의 x좌표랑 a랑 같기 때문에 a는 1이다가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도 현이잖아요. 선분 CD도 현이잖아요. 그럼 요거의 수직 이등분선도 중심을 지나겠죠. 자, 그러면은 2 플러스 2 루트 3과 2 마이너스 2 루트 3의 평균은 2겠죠. 그게 바로 이 점의 좌표입니다. 걔가 뭐다? B의 y좌표, 즉 B는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이 1,2라고 나왔어요. 중심은 1,2입니다. 그럼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 그리시면 돼요. 자, 중심에서 이 점까지 요 길이가 반지름이죠? R이라고 할까요? 자, 그런데 현의 수직이등분선 나왔을 때 계속 나오는 요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자, 지금 B값이 2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이고요. 1부터 4까지니까 밑변은 3이죠. 그럼 R은 루트 4 더하기 9니까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R은 루트 13. 그러면은 끝났죠?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R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13 하시면 끝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16. 이런 식으로 현의 수직이등분선 이용하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기억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원의 방정식까지 시험 범위가 끝났고요. 양이 좀 많죠. 아무래도 기말고사가 좀 더 양이 많긴 한데 좀 더 힘내서 공부해 주셔가지고 유정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수고 많으셨고 시험도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잘 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